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11일 선거 끝난 지 이틀 됐는데요. 기가 찬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죠. 윤석열 당선자는 정부 조각이나 행정부에 대해서 스스로 끌고 가면 되는 것이고, 당에서 차출할 사람을 차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제가 이준석의 꿈, 이준석을 건들면은 지선은 패배한다 하고 올렸는데요. 고고TV 보시는 분들은 고고TV한테 자율구독료를 내시고 보세요. 고고TV는 내 돈 들어가고 몇몇의 후원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인데요. 다른 자유우파 유튜버 같이 대선이 끝나도 후원도 안 들어오고 성금도 안 들어오고 자율구독료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4.7 보선부터 현재까지 고고TV에만 아마 예측에 말했을 것이고, 고고TV에만 팩트 방송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서는 한 달에 몇만 원씩의 자율구독료가 고고TV를 운영하는데 힘이 되고, 그거 가지고 운영 안 돼요. 그런데 남선호 대표님 빼고 나면은.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후원 좀 하세요. 이게 찍는 게 쉬울 것 같지만은, 카메라 앞에 놓고 쭝얼거리는 거는 쉬운데, 편집하고 제 생각과 판세 분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고통스러워요. 솔직히 찍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약속해 드린 게 있기 때문에 찍는 건데요. 눈팅만 하시고 시잘데없는 댓글 다시는 분들도 그렇게 오래 보셨으면 자율구독료 좀 내고 보세요. 솔직히 힘듭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준석의 꿈, 그거는 이번 영상의 후반부 중반 이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절묘하게 민심의 심판을 내린 겁니다. 이번 대선은 이겼다고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참패예요. 참패.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 구도로 해서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23만 표인가 4만 표 차로 이겼어. 대한민국 국민의 0.73%만 더 지지했다는 거죠. 이건 참패예요.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의 원리에서 대통령이 됐으니 그것도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중앙선관위에서 대선 자료를 공표 안 하는데요. 아마 다음 주면 나올 거죠. 지금 국민들의 심정은 문재인을 버리려고 했고, 문재인의 내로남불과 자아자찬을 공격하면서 야권 쪽에, 국힘 쪽에 대통령 후보를 밀으려고 그랬는데, 윤석열이란 모조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누가 나와도 이길 구도였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지금 선거가 신성으로 끝나고 사실상의 패배죠. 민심이 경고를 한 거예요. 민주당에도 경고하고 국힘에도 경고하고 아주 절묘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그 민심입니다. 민심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압승을 못하고 신성구도로 하니 그 책임을 윤석열한테 씌우는 게 아니라 후보가 제대로 된 후보가 아니라서 그쪽에 씌우는 게 아니라 그쪽은 성전보를 울렸기에, 그럼 이 원인을 이준석한테 패배의 원인, 압승 불패의 원인을 갖다가 압승 패배의 원인을 갖다가 이준석한테 씌운다는 것이죠. 이거야 기가 차죠. 이준석에도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선거 종반전 들어가면서 이준석 자제해라, 품격을 지켜라 하고 비판을 했었죠. 이준석이가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많이 성숙이 돼야 되고 숙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면도 많이 숙성이 돼야 되고 교류를 넓혀야 돼요. 지금 이준석의 개인적인 성향을 보니 남이 자기를 건들리면 2배, 3배 폭격을 한다 그러고 아직 인간적인 친화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게 37세의 정치인이
그럴 수뿐이 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준석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들은 여러분도 만나보시면 알지만 무조건 예스야. 국민들 앞에서. 뒤에 가서 권력 투쟁을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서 말을 조심하며 예스맨이고 웃고 달래고 이런 게 정치인의 요체예요. 왜? 표를 받아야 되므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므로. 근데 이준석은 개인적인 캐릭터도 있고 아직 36세 애들이 뭐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 생물학적 나이를 못 벗어났어요. 요번에 보니까. 그죠? 정치인은 생물학적인 나이에 구애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은 경륜을 넓히면서 성숙이 돼야 돼요. 요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책임을 갖다가 이준석한테 전적으로 치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잘못했어요, 요번에. 이준석이가 전략적으로, 잠시만요. 이준석이가 전략적인 두뇌는 없어요. 각계격파 전술만 구사했죠. 그러면 복주문이라는 것이 난 큰 전략이 있는 줄 알았던데 그 뭐 윤석열하고 원희룡하고 59초 쇼커트를 찍고 그 다음에 미세한금한 그 대선에서 적용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라도 했으니 그런 아이디어도 못 내는 게 지금 국힘의 실체라는 거죠. 모든 문제는 국힘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뭐 호남 30% 앞서가고 10% 이상 대선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세대 포유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 그랬죠 제가. 그건 20대 30대 초 남자애들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추는 40, 50, 60의 흐리예요. 그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왜 이준석이가 그랬을까? 이준석이는 미래를 바라보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20대 남자, 30대 남자라도 잡아야 된다 하는 전술을 구사했죠. 그 전략 아닙니다. 그리고 막판에 이준석이가 안철수의 단일화 과정을 능멸하고 멸시하고 폄훼하면서 이준석이가 인심을 많이 잃었죠. 그렇죠? 정치는 크게 해야 돼요. 적의 적은 우리 편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준석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국힘 꼴통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이 그렇죠. 그들은 보수 아니고 우파 아닙니다. 단순히 앵벌이 돈벌이들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은 자숙 모드로 들어가면서 지선을 대비하고 다음 총선을 대비하는 모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민주당 애들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이준석이죠. 반패미를 갖다가 선거에 남녀 갈라치기를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준석은 여성 폄하적인 발언을 했다. 이준석은 여성 폄하적인 발언을 한 적 없죠. 그러면은 민주당 애들이 공격 목표가 이준석이고 나도 지겨워 죽겠어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게 민주당 패배 원인을 이준석한테 공격을 하고 잘 싸웠어요. 쟤네들 요번에 민주당 애들. 그 다음에 쓰레기 자유우파가 이준석 공격하고 국힘 내부 일부들이 이준석을 공격하고 여성부 가족부를 갖다가 폐지하면 안 되고 강화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죠. 여성가족부 같은 거 폐지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해요. 그건 민주당이 찬성해줘야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정부 조직법을 갖다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여성가족부는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최소한 폐지는 안 되더라도 폐지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각 부서에 여성 부서가 다 있죠. 그쪽으로 옮기던가.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준석에게 실책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노무현이란 작자는 지역 갈등도 모자라 지역 갈라치기 호영남 갈라치기도 모자라고 세대 갈라치기를 했죠. 그 노무현 시대 2030들이 지금 4050이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안 움직이죠. 또 빈부격차를 부동산 폭등에 의해서 갈라치기 했죠. 그 다음에 문재인이란 놈은 지역 갈등 플러스
세대 갈등 플러스 이념 갈등 갈라치기를 했었죠. 우리 편만 내 거야. 보수 우파는 우리 편 아니야. 국민이 아는 식으로 했었죠.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준석이는 세대 갈라치기 저번에 남녀 갈라치기로 발전했다는 거죠. 그거 비판받아야 돼요. 남녀 갈등으로 갈라치기를 했다. 그러나 이준석은 노무현과 문재인과 달리 동서화합을 외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빈부격차를 해소하려고 했고, 그렇죠? 세대 갈증이 아니라 세대 포유론으로 들어가면서 세대 포유론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세대를 융합시키려고 그랬죠. 근데 단 하나 이준석의 잘못은 남녀 갈등을 부추겼다는 거죠. 20대부터 50대 여성들이 모두 그냥 이재명으로 몰표가 갔고 중도표가 전부 저쪽으로 왔어. 그거는 비판받아야 돼요. 그러면 왜 고고TV가 이준석을 보호하려고 그러는가? 그거라도 했기에 윤석열과 윤핵관과 국힘의 그 고리타분하고 수국 꼴통들이 이준석이라도 활동했기에 이준석이가 전술이라도 몇 개를 구사했기에 윤석열이가 신성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반부 넘어가니까 이준석의 꿈, 이준석이를 건드리면 지선에서 패배한다. 다 나왔잖아요, 이번에. 실제적으로 전체 그 각 지역구마다 판세를 분석해보니 우리한테 유리한 게 서울에서는 강남 이남, 한강벨트 이남 쪽뿐이 없고, 그 양천 그런 데도 다 한강병 끼고 있잖아요. 용산 이런 데도. 그 다음에 부산도 하부 지방뿐이 없고, 그렇죠. 광역선거로 가더라도 이번에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되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 국힘 이거 싹 바꿔야 돼요. 문제는 국민의힘 우리 보수에 있지 민주당이 있지 않다고 내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 정비경이란 것도 전번에 서초에 나가서 떨어지더니 서초 보선에서 그 지역 경선에서 떨어지고 이형훈이라는 것도 나가서 떨어지고 또 조은인가 지금 됐죠? 서초 보궐에서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부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한다 하니까 이준석이가 또 무슨 말이냐 또 달려들죠. 이준석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낸 정책이나 자기가 입안한 거나 또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국힘 내부나 좌파들이나 이런 데서 공격을 하면은 대로 받아치려고 그래. 말로 받아치려고 그래. 그거부터 고쳐야 돼요. 이준석이는 지금 대통령급인 야당 대표예요. 집권당의 대표란 말이에요. 집권당의 이제. 그런 품격을 갖고 좀 절제를 해야 돼요. 전 그거 되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의 보면 생물학적 나이를 못 뛰어넘어. 아니 김영삼 보세요. 25세 때 국회의원이 됐고 김대중 보세요. 김대중도 27세인가 30몇 세 대통령이 됐어요. 이성만이나 김구나 모든 그 사람들은 20대 때부터 애국지사로서 전 세계를 다녔다고 협상을 하면서. 그런 거 배워야 돼, 이준석은. 젊은이의 용기도 좋고, 젊은이의 명석함도 좋지만은, 정치라는 것은 서로 어울리면서 협상을 하는 과정인데, 이준석은 협상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그러나, 왜 이준석이의 꿈, 이준석이를 건들면 지선에서 지는가? 이준석이가 지금 어제 광주에 가지고 코로나에 확진됐다 그러죠.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젊은 친구가. 대선이 끝나고, 그 성전보에 대해서 여유를 갖고 즐길 수가 있는데 하도 언론에 그러고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그러고, 안빠들이 지랄하고 또 좌파들이 공격하니까 피난 간 거죠. 근데 왜 전라도로 피난을 갔겠어요? 거기서 판넬을 갖다 들리면서 제가 한 공약은 지켜드리겠습니다. 1박 2일을 했겠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준석인 정치 개혁이 목적이고 보수를 개혁시켜나가는 게 목적이고 미래 정치인을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6.11 전당대회 끝나고
수락사를 읽고 그 위에 그 토론 배틀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공천 시험을 보고 이런다는 것이 윗대가리를 고치기는 힘드니 아래부터의 정치 교체가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가가지고 뭐 광주 복합부를 해주겠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거 안 돼요. 그런데 왜 가서 팻말을 들고 광주에 내려갔을까? 광주를 갖다가 영호남의 영역을 무너뜨리고 광주를 우리 보수 쪽으로 돌리기 위해 보수 당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기초 5원부터 차곡차곡 발로가야 된다는 거죠. 기초 5원부터. 동의원, 시의원, 구의원 그런 도의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미래 정치인들을 양성시키겠다는 게 이준석의 원대한 꿈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국힘을 보거나 다른 지역구를 봐도 지금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이준석이가 알고 있을 거예요. 이 국힘이라는 것은 이건 솔직히 이런 집단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제가 보수주의자지만은 전부 다 검사, 판사, 관료, 변호사, 기자 명망 있는 놈들만 국회의원을 시켜놓으니까 그죠? 걔네들이 뭐 기초의원 하겠어요? 구의원 하겠어요? 지방 소도시 시장 하겠어요? 그놈들은 애초에 시험 한번 잘 봐가지고 선택받은 인간들이 국민하고 실질적인 소통이나 실질적인 어울림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선민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이놈들이. 요새 애들은 좀 다르죠. 요새 공무원 고위직 들어간 애들하고 그들은 일반 평균이라고 많이 쓰기는데 지금 국힘을 갖다가 장악하고 있는 놈들이 5, 60대 놈들이 3, 40년 전에 시험 한번 잡아가지고 일량 말이지 선민의식으로 사회 상류층에 들어갔어. 그것들이 국힘에 들어가서 민초들한테 우리는 표들하고 민초들한테 그 호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그런 걸 못한다는 거죠. 국회의원의 힘이 막강하죠. 그리고 그것들이 평생을 고급 고시를 보고 고위공무원 고시를 보고 뭐 변호사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죠. 요새 기자들 난 기자로 안 봐. 3, 40년 전에 기자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때도 기자 고시라 그랬어. 그것들이 일평생을 갖다 선민의식 나무 위에 있던 것들이 국힘에 들어와가지고 당을 장악하고 당의 정체성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보수라는 것은. 저 민주당 애들은 보면은 20대에 피 같은 젊음으로 결과론적으로 지금 문재인이가 586을 잘못 관리하고 노무현이가 그렇게 만들어서 서로가 말이지 쇄인을 당한 거죠. 서로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정권을 뺏겼는데 그들은 20대 때부터 일반인과 부딪히며 살았다는 거죠. 민주주의 만세, 평화, 남북통일. 그 거대한 담론은 앞으로도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반인과 소통하는 기술이 뛰어나고 민초들하고 어울리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애들이 강한 거예요. 그게 호남 지역세가 영남 지역세보다 작기 때문에 항상 민주당 애들이 패배한 거지. 그들의 처절함과 간절함은 20대부터 성숙한 애들이에요. 근데 국힘을 보면은 대부분 관료 출신이고 명망가 출신이고 뭐 교수놈들 갖다가 뭐 국회의원 시키려고 이런 거죠. 저들은 밑에서부터 잘하고 풀뿌리 정치를 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공화당도 안 그래. 미국의 공화당, 영국의 노동당 또 자유당인가? 걔네들도 안 그래. 그들도 사회하고 같이 뒹굴면서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성장하고 사회 공헌도 있는 애를 갖다가 국회의원 시켰는데 이놈의 국힘의 힘은 어떻게 된 게 99%가 관료 출신이야. 응? 그리고 노조 출신도 한 놈인가 있나? 그런 들 보면은 노조 사무총장, 뭐 운영위원장 꼭대기에 있는 놈 갖고 와.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의 꿈이 뭐냐? 그거는 자기 힘으로 못 없애니까 2030이 미래 세대인 2030을 앞에 내세워서 그 사람들을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지방선거가 있다는 거죠. 응?
지방선거에 젊은 애를 많이 내보내고 과거에 바른미래당 출신을 내보내고 뭐 안철수 당과 합당하면은 또 안철수 쪽에서 젊은 애들 그런 애를 내보내서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들이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시의원하고 뭐 동의원은 좀 그렇다 그죠? 뭐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이러면은 그들이 나중에 보수를 대체할 신진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조선 사대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소리죠. 고려시대 말부터 있던 사대부를 한번 이준석이가 만들어 보겠다는 소리죠.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고고TV에는 봐요. 따라서 지금 현재 지방선거를 지금 보면 이혜원이란 이것도 뭐 충북지사 나온다 그러고 뭐 홍준표 이놈은 또 대구시장 나온다 그러고 나경원 이것은 나경원의 영향력은 전혀 없어요. 이번 선거에. 근데 인터뷰도 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뭐 MB도 석방하라고 그러고 문재인한테 날고 뛰는 거 보면은 이것들이 전부 선거꾼들이고 자기의 명맥과 명분을 유지하려고 뛰는 것들이죠. 저는 토가 나올 정도예요. 그들은 국민한테 선택을 안 받았던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국힘에서. 그들이 부정된 걸 모르고 이것들이 윤 정부가 이제 곧 입각이나 이제 청와대 조직을 구성하려고 그러니까 또는 지방선거를 갖다가 당에서 주도하려고 그러니까 머리 내밀면서 과거에 패배했던 세력이 보수를 망쳤고 보수에 도움이 안 줬던 이런 것들이 또 지선을 나오고 청와대로 들어가고 입각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 원희룡이라는 놈도 대표적인 거예요. 장제원이라는 놈도 그렇고. 그들은 보수를 망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 그들을 자기가 생물학적 나이나 정치적인 연륜으로 견제를 할 수 없으니 지금 밑에서부터 풀뿌리 정치를 올라가서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나중에 국회의원을 도전하도록 10년의 꿈을 꾸고 있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이준석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앞으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전적인 보수와 진보 개념은 무너져요. 제가 4.15 총선위에 계속 만드는 게 보수 진보는 섞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20대들은 국가와 민족 이런 걸 생각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30대 초까지는. 그들을 선전선동대로 전의를 세워가지고는 이준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들은 한 번에 바뀌어. 윤석열이가 잘못하면은 바꿔버리죠. 그죠? 지금 20대, 30대나 나도 자식을 키워보지만은 아니 이놈들은 공동체 의식이 뭔가, 국가가 뭔가, 국가의 미래가 뭔가, 민주주의가 뭔가 이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말하는 우리 자식들도 당신들하고 20대, 30대하고 비슷한 애들이야. 모든 게 성장 과정이. 응? 오히려 더 부유하게 살아온 애들이죠.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이준석도 너무 2039에 기대가지고 차후에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하려고 그러지 말고 화합하는 모습도 보이고 당대표로 사고 싶은 일은 하란 말이야. 아무리 그 꼴통들이 이준석 자네를 갖다가 저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쫓아내려고 그래도 버티란 말이야. 응? 그래서 이준석을 건들면은 지선은 필패예요. 다 설명해드렸지. 그 다음에 이준석을 건들면은 보수의 미래는 없어요. 뭐 이준석이 대단하다는 건 아니지만 보수의 미래 없어요. 선거에서 결판 나는데 이준석 건드려서 뭐가 좋은지 자유우파 유튜브 쓰레기들은 이준석 공격하고 김종인 공격하고 유승민 공격하면 돈이 쏟아지니까 그런 놈들이고 민주당 애들은 이준석이만 제거하면은 자기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정치 성향이나 정치 방향이나 모든 선거에서 이준석 제거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준석만 빼내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힘 내부 꼴통, 이 수구 꼴통 국회의원들이나 당내 세력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신영달이나 자기들의 이권만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내놓는 국가와 민족인데 개뿔이 국가와 민족이냐 이거죠. 지금 현재 국힘의 당내에 있는 실권자들은 전부 다 보수를 망가치고 이명박 박근혜를 감옥에 집은 운영들이에요.
탄핵파 비탄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번에 4.15 총선에서 나온 그 초선들을 요번에 하는 거 봤죠. 이것들은 말도 안 되는 정치 인식을 갖고 있어. 응? 아주 종이 허수아비 정도야. 처절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표피적으로 움직이는 이것들. 허나 같은 것들. 김은혜야 훌륭한 정치인이죠. 마지막으로 김은혜 축하한다. 뭐 윤 당선자의 대변인이 됐다면 그럼 청와대 대변인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 인문적으로 사회적인 고찰에 전혀 없는 것들이 지금 국힘에 처박혀 있는 거야. 일신영달을 위해서 달려온 놈들. 출세를 위해서 달려온 놈들. 위험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